안녕하세요. 차이너스터입니다. 중국 사이버 보안업체 아이순의 내부 문서들이 유출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이순을 중국의 사이버 보안업체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사실 중국의 해킹 단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데요. 이번에 유출된 570개가 넘는 문서들, 사진 그리고 이 채팅 기록을 보면 중국 정보기관이 어떻게 외국의 빅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외국 정부나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 있고요. 또 해킹 단체가 정부로부터 얼마 받고 사이버 공격을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외교 문서도 이야기하고 LG U+의 빅데이터도 나옵니다. 지난주 호스팅 업체 GitHub의 아이순에서 유출된 내부 문건들이 올라왔습니다. 유출된 문서에는 수백 장의 계약서, 마케팅,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품 매뉴얼 그리고 오더 리스트, 직원 목록, 급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8년에 걸쳐서 수집한 외국 정부와 기업 소유의 빅데이터 파일, 여기에 우리나라, 인도, 홍콩, 태국 등 20여 개의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 사이버 공격으로 의심되는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의 해킹 작업을 대행하는 중국의 보안 업체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 해킹 단체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유출된 건데요. 이건 아이순의 회사 소개서입니다. 외국 정부, 통신기업, 그리고 신장, 소수민족, 온라인 도박업체가 이들의 주 작업 대상이고, 어떻게 해외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외국 정보를 해킹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여론을 통제 주도하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이순은 2010년 상하이에서 설립된 이 청두, 쿤밍, 난칭에 지점을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청두 지점은 사이버 공격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이번 유출 사건은 아이순의 적대적인 정보기관이나 불만을 품은 내부 직원 또는 경쟁 회사에서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유출된 자료를 보면 새롭거나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도구는 없었지만 중국 해킹 산업의 내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알 수 있고, 이들에게 해킹이라는 건 수익성이 있는 정부 사업일 뿐이고 계획을 따내기 위해서는 경쟁업체들이 곱하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어야 하는 치열한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폭로된 전체 자료를 지난주에 읽어봤는데요. 유출된 자료는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순 직원들이 절대갑인 중국 정보기관들을 비판하는 직원들의 채팅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저임금의 과중한 업무량, 이에 대한 직원들의 푸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순의 재무상태, 거래처 리스트, 그리고 계약 단가 등이 있고요. 여기에는 사수가 부사수를 교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엔 아이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문제점이나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한 이 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이 있고요. 여기엔 아이순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장 자료가 많았던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대만, 인도, 태국, 베트남, 나토 등 해외 정부나 국제 기구를 대상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온 직원들 간의 채팅 기록입니다. 여기엔 아이순 직원들의 개인정보, 급료 등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외 반체제 인사의 감시, 그리고 외국 정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 SNS에서 친중 성향의 글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제품들을 보면요. 먼저 아이순은 X, 이전에 트위터죠. X 계정을 해킹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웨이신과 같은 SNS 플랫폼을 정부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반정부 게시물을 강제로 삭제해버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페이스북이나 X 같은 해외 SNS는 불가능하죠. 아이순이 개발한 도구를 쓰면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반중 콘텐츠 노출을 줄이고 친중 콘텐츠를 대량 확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나 맥 운영체제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고 하고요. 또 멀티탭과 배터리로 위장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기업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이메일을 해킹할 수 있는 솔루션도 개발했다고 하고, 그리고 해외 정보 요원들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고 사이버상에서 사라지게 해주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았던 아이순 직원들 간의 채팅 로그 파일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특히 신장 위구르족 동양 파악 목적의 프로젝트를 아이순이 수주하기 위해 만든 계약서 초안이 보이고요. 또 몽골, 말레이시아, 아프가니스탄, 태국의 항공사, 통신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언급하는데요. 이들이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버 공격에도 나서고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토와 관련된 대화도 나왔지만 나토를 해킹했다는 명확한 대화는 이번 유출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영국의 내무, 재정, 외교, 교육, 환경, 교통, 세관 등 정보기관을 열거해 놓은 건데요. 해킹한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영국 자료가 필요한 중국 정보기관이나 단체에 오퍼를 넣기 위해 제안서를 만드는 과정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진행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있다고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인도도 뚫렸는데요. 이건 인도의 근로자 연금 데이터베이스로 보입니다. 1억 6천만 명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금번호, 신분증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 계정까지 20기가가 넘는 2021년 7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과정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기관이나 연구단체, 기업들이 이들의 해킹 표적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유출된 자료 전체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직원 간 대화 중에 한국 외교 관련 데이터 파일을 넘기면서 비밀번호는 핸드폰 번호라고 알려주거나 한국 관련 정보는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한국은 나토와 사이버 협약을 한 최초의 국가라는 등 이들 대화에 대한민국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엑셀 파일은 아이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만, 인도, 태국 등 20여 개 국가의 각종 빅데이터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를 보면요. LG U+에서 유출된 3TB의 통신 기록 데이터도 있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14.7GB짜리 우리나라의 인구 관련 빅데이터도 이들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대만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자료도 있습니다. 459GB의 대만 전역의 도로 매핑 데이터. 만약 중국이 대만 침공 계획을 세운다면 이건 정말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중국의 해커라고 하면 하루 종일 키보드를 두드리는 냉혈한 사이버 로봇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순 직원들의 대화 기록을 보면 이 열정페이와 또 이 과중한 업무량에 불만을 쏟아내지만 아침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는 중국 MZ 세대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이들은 버티기 힘든 근무 조건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있는데요. 특히 직업 특성상 고객들 대부분이 시니컬하고 거만한 태도를 가진 이 무소불위의 중국 정보기관과 공안부서라는 점에서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파일이 2017년 이후 아이순이 수주한 오더 리스트 일부입니다. 오더는 11개성 약 40개 시의 지역 공안국들과 인민해방군 그리고 주소로만 통하는 국가안전부에서 나왔습니다. 2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최대 10억 원 규모의 단연 서비스 계약까지 아이순은 현재 중국 전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부를 해킹하는데 5만 5천 달러를 받았다는 대화 기록도 있었고 그리고 일부 해킹 프로젝트 수주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중국의 제조업 단가가 낮은 것뿐만 아니라 해킹 작업 단가도 낮은데요. 원래 중국 해킹 단체들의 작업 단가가 낮은 건지 아니면 업체 간 경쟁이 워낙 치열해져서 단가를 낮게 책정한 건지는 유출된 자료만 봐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에 취업난까지 이어지면서 이직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 아이순 직원들의 대화를 보면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는 걸 확실해 보입니다. 이 엑셀 파일은 직원 급료 리스트인데요. 사장의 월급은 세전 900만 원 정도 되고 입사 7년차 직원은 세전 6,5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10만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 월급이라면
이 우리나라 서울 물가 비슷한 수준이 상하이에서 이 라면만 먹고 생활해야 하는 건데 여기에 사회보험에 연금까지 빼면은 손에 쥐는 게 5,312원, 하나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표자와 몇 명을 제외한 이 중간 관리자, 직원, 파트타임 인턴까지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추석 연휴 때 우르무치 여행이나 상하이 디즈니랜드 관광에 대한 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아이순의 대표 우버도 회사 경영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국가안전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유명 해킹 그룹 APT41과의 이 관계 유지, 또 자금 사정으로 APT41 소속 청도 사공사에 고소당하는 것까지 채팅 기록에 있습니다. 아이순 유출 자료를 보면 중국의 정보기관들 그리고 이들과 협력하는 중국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규모와 집행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나 기관, 단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 오고 있다고 보지만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어느 수준까지 방어해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